1592년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조선을 북쪽으로 밀어붙입니다. 부산, 동래, 상주, 충주, 조선의 육군은 연달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조선은 이미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육지에서는 계속 지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전혀 다른 전투가 시작됩니다. 왜 바다에서는 달랐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되는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옥포해전입니다. 1592년 봄, 일본군의 진격은 상상을 넘는 속도였습니다. 부산이 무너지고 동래가 함락됩니다. 조선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북쪽으로 밀려납니다. 상주에서도 충주에서도 조선군은 일본군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패배 소식은 계속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북상하며 조선의 도시들을 빠르게 점령해 나갑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조선은 이미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침략군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만의 군대가 움직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급입니다. 막대한 식량과 무기가 끊임없이 전선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급의 대부분은 바다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한 보급선들이 조선 남해를 지나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그 물자가 육지의 일본군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이 바다의 길이 끊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만의 군대는 순식간에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조선 수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라좌수영 이순신은 이미 전쟁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패배가 이어지고 있지만 바다는 아직 일본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장악하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라좌수영의 항구에는 수많은 군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판옥선, 그리고 새롭게 준비된 전투선, 갑판이 판으로 덮여있는 낯선 배가 조용히 항구에 서 있습니다. 거북선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왜 이런 배를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본 수군의 전투 방식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적의 배에 올라타 싸우는 백병전에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이 배 위로 올라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선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수군 병사들은 조용히 출전을 준비합니다. 포수들은 화포를 점검합니다. 노군들은 노를 맞추며 배의 움직임을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화약과 포탄이 하나씩 배에 실립니다. 항구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순신은 출정을 명령합니다. 조선 수군의 함대가 천천히 항구를 떠납니다. 군선들은 질서 있게 바다로 나아갑니다. 노군들이 동시에 노를 젓습니다. 수십 척의 군선이 하나의 함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일본군의 보급선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그 첫 목표가 바로 옥포였습니다. 옥포 앞바다, 일본군의 배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육지에서 약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수평선 너머에서 군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점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수평선 위에 배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 수군의 함대였습니다. 판옥선들이 줄지어 항구를 향해 다가옵니다. 일본군은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병사들이 급히 배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이미 전투 위치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함대는 전투 대형을 갖춥니다. 판옥선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맞춥니다. 포수들이 자리로 이동합니다. 화포가 일본군의 배를 향합니다.
잠시 뒤 첫 포성이 울려 퍼집니다. 곧 두 번째 포성, 그리고 세 번째 포성이 이어집니다. 조선 수군의 화포가 연달아 불을 뿜습니다. 굉음이 바다를 뒤흔듭니다. 포탄이 일본군의 배를 강타합니다. 나무 선체가 갈라지고 파편이 바다 위로 튀어오릅니다. 일본군은 급히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은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계속해서 포격을 이어갑니다. 왜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불리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전투 방식은 백병전이었습니다. 적의 배에 올라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투. 그러나 조선 수군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화포로 공격합니다.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배를 파괴합니다. 일본군은 배에 올라탈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일본군의 배들은 하나둘 불타기 시작합니다. 포탄이 선체를 뚫고 들어갑니다. 불길이 갑판 위로 번집니다. 병사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항구에는 연기와 불길이 뒤섞입니다. 일본군의 군선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옥포 앞바다에는 불타는 일본군의 배들이 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바다 위로 올라갑니다. 불타는 군선들이 항구를 가득 채웁니다. 수많은 군선이 파괴됩니다. 조선 수군은 큰 피해 없이 전투를 마무리합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후 조선이 처음으로 거둔 승리, 옥포해전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에게는 처음으로 마주한 큰 충격이었고, 조선에게는 전쟁에서 처음으로 생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전쟁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후 조선은 처음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군은 육지에서는 강했고 바다에서는 약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해전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역사탐험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